네, 안녕하세요. 현토 구결에 대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토, 현토, 구결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토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말의 뜻을 도와주는 품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한문 구절에 달아서 있는 것을 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토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이 매달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한문에 토를 다는 일 이런 뜻이 있는데요. 또는 한문에 달려있는 토 그 자체를 부르는 문법적 요소란 뜻도 있겠습니다. 3번 구결 같은 경우에도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현토의 두 번째 의미와 거의 비슷하게 풀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1번, 2번, 3번이 그러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한문이라든가 그걸 공부할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한문을 읽을 때 뭐 토라든가 뭐 구결 이런 걸 달아서 읽는 어떤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기, 시습지, 불력, 열호 이런 문장이 있다 치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읽었겠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물론 고대 중국 발음은 아니고 현대 중국 발음이지만 学而时习之不亦乐乎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하는 식으로 뭐뭐 하면 뭐뭐인가 이런 식으로 한국어의 어떤 문법적인 단어를 붙여서 한문을 해석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시라는 말을 씁니다.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받아 적는다, 혹은 뭐 어른 말씀에 토를 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토시는 약간 조사라든가 은는 이가, 을를 그런 의미를 좀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거는 조금 더 현대인의 어떤 언어 습관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가 있을 수 있다면, 구결이라는 말은 보시죠. 자, 우선 석독구결과 순독구결이 있습니다. 구결의 역사를 봤을 때 말이죠. 석독구결은 석이 해석하다. 그러니까 한문을 한국어 순서로 해석해서 읽는 구결이에요.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역사가 빠르게 보면 신라시대, 그 설총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신라 언어로 경전을 읽었다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고려시대 불경 같은 자료에도 석독구결이 많이 있습니다. 즉 역사가 좀 더 오래된 거죠. 순독구결은 그럼 무엇이냐? 이거는 석독구결보다 나중에 나오는 것인데 한문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아까 하기, 시습지면 불역, 열호와 했던 것처럼 순서를 바꾸지 않고 뒤에 우리말을 붙여서 쓰는 것이 순독구결입니다. 좀 더 후대에 나오는데요. 이렇듯 구결은 사용된 역사가 깁니다. 물론 석독, 순독의 차이는 있지만 신라시대 때부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한글이 창제가 안 됐죠. 한글은 조선 때 세종대왕이 창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혹은 한자를 생략해서 구결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한자 기반의 어떤 한국적인 문자가 바로 구결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을 공부하실 때 한글로 토가 달려있다, 혹은 한글로 현토를 해놨다, 이런 말은 좀 들어보는데 한글 구결이라는 말은 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결이라는 거는 구결 문자로 된 어떤 토를 가리킨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구결 문자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걸 볼 건데요. 고려시대 때 쓰였던 석독구결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후대에,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보는 거는 아마 순독구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한자 기반의 혹은 그걸 생략해서 만든 문자인 순독구결에 대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음독인데요. 음독은 한자의 발음을 읽어서 만든 구결이란 뜻입니다. 자, 보시면은 오를 가자가 있죠. 이 오를 가자를 빌려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구결을 만듭니다. 이 한글로 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쓰는 순서는 뭐 한자와 똑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가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가.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으로 거자가 있는데 클거, 이것도 역시 모양을 거의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좀 빨리 쓰면서 이게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글로 거 이렇게 읽고요. 혹은 커라고도 읽는데요. 이거는 하거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는 하가 아래아를 써서 하거 이렇게 했었겠죠. 이게 축약이 되면은 커 이렇게 줄어든 거죠. 이렇게 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고, 이게 옛 고자입니다. 아래에서 입구 부분만 똑 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한글로는 고 혹은 하고가 축약이 되면은 코 이렇게 되겠죠. 입구자처럼 생겼지만 고라고 읽습니다. 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열매의 과자, 이것도 거의 모양이 똑같네요. 한글로 과 이렇게 읽으면 되고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과. 네. 그 다음으로 어찌 나자에서 왼쪽 부분을 뗀 구결 나가 있습니다. 한글로 그냥 나라고 읽으면 되고요. 이게 요렇게 하거나 빨리 쓰는 경우 이렇게도 쓸 수도 있겠습니다. 나. 그 다음으로 노비 노자, 노예 노자에서 오른쪽 부분 이걸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우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 혹은 뭐 로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쓰는 법은 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승 니자에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떼면은 이런 글자가 나오죠. 그래서 한글로 니라고 읽으면 되고 니 이렇게 쓰는데요. 빨리 쓰면은 이게 획이 짧아져가지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늘 다자에서 하나만 똑 떼우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한글로 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 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어떻습니까? 일본어의 가타카나와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죠. 실제로 이런 구결 문자와 가타카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다라고 읽으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큰 대, 한글로 대라고 하는데요. 대, 이건 너무 쉽죠. 이것도 똑같이 대인데요. 사람마다 구결을 쓰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발음이라도 여러 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 번에 다 배우기라고 했지만 사실 모든 구결을 다 배우기는 어려운 게 똑같은 발음에 대해서도 구결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모아서 이 영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대신할 대자에서 이 오른쪽 부분 빼면은 이런 모양 되겠죠. 그래서 한글로 역시 똑같이 대라고 읽고 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칼, 도를 그대로 빌려서 한글로 도라고 읽으면 되겠죠. 도. 그 다음에 그물 라자인데요. 이게 사실 잘 못 보던 모양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근데 이게 줄여서 약자로 쓸 때는 요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중국어 간체자 혹시 아시는 분들 그물 라자 어떻게 쓰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로 이렇게 쓰죠. 이거랑 같은 원리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랫부분을 떼가지고 요렇게 모양이 됩니다. 한글로 라라고 읽고요. 그물 라자에서 왔으니까 라. 네. 그 다음에 나귀 려자에서 온 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렇게 나귀 려자를 쓰는데 줄여서 쓸 땐 이렇게 씁니다. 간체자에서 나귀 려자를 실제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간체라는 것이 약자, 속자를 대거 채용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약자와도 겹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이 발음 부분 호만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려 발음이 비슷하니까 러라고 쓰는 거죠. 러. 그 다음으로 마을 리자에서 이 윗부분만 똑 떼면은 이런 모양 되겠죠. 한글로 리라고 읽습니다. 리. 그 다음 말 맞자. 이 말 맞자가
줄여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구결이 한자를 생략한 게 많긴 하지만 한자를 그대로 써서 구결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글을 읽다가 한문 밑에 작게 말맞자가 그래서 한문 문장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작게 말맞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이거는 진짜 한자 뜻으로 쓴 게 아니라 발음만 가져온 거다. 그래서 뭐뭐 하건만은 할 때 뭐 그런 마 이렇게 쓰는 거죠. 줄여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좀 많이 줄인 경우에는 막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 이 중국에서 간지자에서 말맞자를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한글로 마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며인데요. 땅 이름 며자에서 나왔는데 이건 사실 한국에서 만든 한자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글자로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게 발음이 미예요. 이게 원래 제대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미륵보살 혹은 뭐 한문에서 더욱 할 때 그 미자인데 이게 줄여서 쓸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모양을 조금 바꿔서 아마 며라는 발음을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른쪽 부분을 똑 떼와 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면은 한글로 며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며. 다음으로 얼굴 면자의 윗부분을 똑 떼서 요렇게 하면은 한글로 뭐뭐 하면 할 때 면자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이렇게 붙으면 안 되고요. 떨어뜨려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건 틀려요. 자, 그 다음으로 집 사자의 이 부분을 떼가지고 만든 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이거 그냥 선비 사자 모양이랑 똑같은데 사실 선비 사자에서 유래한 거 아니냐 하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너무 지극히 현대어적인 관점이고요. 조선시대 언어에서 선비 사자는 발음이 사, 아래하였고 집 사자는 발음이 샤였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구결 사자가 보통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냐? 우리가 지금 현대어에서 하시어 이거를 하셔 이런 말로 줄어들죠. 중세어에서는 하시야 이런 말이 하샤 이런 걸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샤 할 때 샤를 나타낼 때 이 구결자를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비사가 아니라 집사에서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사자의 중세어 발음이 샤였기 때문이죠. 현대 국어로는 사라고 읽으면 되고요. 사. 네, 그 다음으로 선역 서자를 줄여서 이렇게 만든 구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랫부분이 좀 간략화돼서 서라고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작을 소자에서 온 구결 소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네,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떼시자에 이 마디 촌자 부분만 떼가지고 이렇게 만든 구결이 있는데요. 한글로 시라고 했고요. 시 되겠죠? 거듭 신자 혹은 뭐 지지할 때 비지지의 신자로 되겠죠? 그거를 떼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신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결 같은 경우에는 토를 다는 거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요. 한문이 이렇게 딱딱딱 있는데 이 사이에 토를 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좁다 보니까 실제로 구결을 쓸 때는 약간 이렇게 좀 위아래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 그 다음으로 어금니 치아 할 때 아자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아라는 발음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조사 야에서 이 부분을 똑 떼가지고요. 요렇게 쓰는 야자가 있는데요. 빨리 쓰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쓰기보다 약간 이런 모양으로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네, 되겠죠? 그 다음으로 어조사 어자에서 오른쪽 부분을 떼면은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어라고 읽고요. 어. 근데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게 점을 하나 찍으면 이게 뭡니까? 라였죠, 라. 점이 하나는 라, 점이 두 개가 어. 왜? 어조사 어자의 오른쪽은 점이 두 개니까. 그 다음으로 말씀 언자에서 이 윗부분을 떼온 구결 언자가 있습니다. 혹은 빨리 쓸 때는 이걸 이렇게 하나만 쓰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자 여자를 빌려서 한글로 녀 혹은 여를 나타내는데요. 요렇게 녀 이건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오자를 가지고 한글로 오를 나타냅니다. 오. 그리고 누울 와자인데 우리가 보통 사람 인자를 쓰죠.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인데 이 인자랑 전복자랑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전복자 부분만 떼가지고 한글로 와라는 발음을 표기합니다. 와. 그리고 언덕 애자 언덕에자의 이 부분만 똑 떼가지고 에 혹은 에라는 발음을 나타내는데요. 요렇게 돼 있는데 아까 비슷했던 게 얼굴 면자 윗부분 면토가 있죠. 면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이렇게 딱 붙여서 쓰셔야 됩니다. 에. 그 다음으로 시옷 받침을 나타내는데요. 이 꾸짖을 질자가 옛날에 발음이 이 리을이 아니라 약간 짓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빌려서 시옷 받침, 그러니까 받침이니까 스 소리가 아니라 읒 소리가 나는 거죠. 시옷 받침.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도장 인자를 빌려서 인이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구결입니다. 인. 그리고 어조사 의의 윗부분이 있는데요. 이 윗부분을 똑 떼가지고 한글로 의, 보통 나의 뭐뭐뭐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할 때 나의 것 이렇게 할 때 의를 쓰죠. 의. 그리고 숨을 은자의 왼쪽 부분을 뗍니다. 이게 원래 요렇게 쓰는 거지만 빨리 쓸 땐 줄여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 혹은 는 아니면 아예 니은 받침 그 자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쓸 때는 이 모양을 이렇게 다 쓰기보다는 그냥 약간 요렇게 좀 줄어들기도 합니다. 세 글자를 빌려서 을, 를 혹은 리을 받침을 나타내는 구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밑 저자 아래는 저에서 이 윗부분을 떼가지고 한글로 저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이런 구결이 있는데요. 아까 이거는 뭐죠? 에였죠. 점을 하나 찍으면은 저가 됩니다. 그리고 장정자를 빌려서 이렇게 만든 정이라는 구결이 있는데요. 네, 간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토할 토자에서 이 흑토 부분을 떼서 만든 토라는 구결이 있어요. 근데 이건 유래는 토할 토자라고 하는데 흑토자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토 발음이고요. 그리고 어조사 호자의 이 윗부분을 떼가지고 요렇게 만든 호라는 구결이 있습니다. 호.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변이라는 뜻이죠. 시인인데 발음은 히로 씁니다. 이 시와 히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히로 바꾼 거고요. 윗부분을 이렇게 떼서 요렇게 쓰면은 되겠죠. 히. 이 착각하시기 쉬운 것이 점을 하나 쓰면 이거는 뭐였습니까? 아까? 러였죠.
러와 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히는 이제 뭐뭐 하게, 뭐뭐 히 이런 식으로 부사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따뜻할 온자에서 이 오른쪽 부분만 떼가지고 온이라고 하는 구결을 만들었는데요. 온 발음이 나고 요렇게 온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길 녹자, 우리가 보통 이제 쇠금자를 붙여가지고 기록하다 할 때 녹자로 쓰는데 옛날엔 이게 없이 썼거든요. 간제자에서 새길 녹자를 이렇게 쓰죠. 이걸 연상하시면 오른쪽 부분을 빌려서 록이라는 발음을 나타냅니다. 록, 록, 록. 네, 방금까지가 이제 음독, 소리를 읽는 구결이었고요. 이제 훈, 그러니까 뜻이죠. 새김을 가지고 발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위라고 발음이 나지만 실제 뜻이 하다이죠. 물론 조선시대 언어에서는 하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할 위자를 가지고 만든 구결입니다. 보통 우리가 할 위자를 이렇게 쓰는데 약자로 줄여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떼가지고 하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 이게 너무 빨리 쓰면 약간 거의 뭐 V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써지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날 비자에서 날다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떼운 거죠. 나라는 발음을 나타내는 구결이고요. 실제로 쓸 때는 이 부분에 획이 조금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모양으로 써진 경우가 많을 겁니다. 날 비자에서 온 나라는 구결이고요. 나. 그 다음으로 더할 가에서 더라는 뜻을 가져와요. 모양은 가짜지만 실제로 읽을 때는 더라고 읽는다는 거죠. 더. 그 다음으로 이 시자, 이, 그, 저 할 때 나한테 가까운 거를 이것 이렇게 부르죠. 그때 대명사 이인데요. 여기서 아랫부분을 이렇게 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획이 되는데요. 이것 할 때 그 뜻을 가져와서 한글로 이라고 하는 발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 우리가 뭐 무리 등자 이렇게 하는데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 하면은 5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등자에서 이 마디촌 부분을 떼웁니다. 그래서 마디촌 부분을 떼우는데 그냥 떼우면 아까 뭐랑 똑같아요? 이게 시였죠. 그 떼시자에서 가져온 시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점을 아마 하나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 찍은 것 같아요. 한글로 든 이렇게 읽고요. 든 이런데 쓰는 습관에 따라서 거의 뭐 나무 비슷하게 써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 월자에서 달이라는 발음을 가져오는데요.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글로 달 혹은 들 두 개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달이 중세 언어로 아레아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레아는 발음 변화 규칙에 따라서 달 혹은 뭐 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달.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